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뉴스가 하도 많아서 네. 정리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추렸습니다. 첫 소식은요. 현업에서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의미로 옛날에 인생은 60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의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첫 소식 키워드 60세 은퇴는 옛말입니다. 네, 고령 취업자는 늘고 청년들의 경제 활동 하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서요? 2024년 9월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적 정년을 넘긴 직장인, 자영업자 등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674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7만 4천 명 늘어서요.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5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넘긴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사회, 고령층 인구가 많은 탓도 분명 있겠지만요.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을 보면 60세 이상은 47.4%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30대에서 50대 고용률보다는 낮았지만요. 이 사회 초년생으로 불리는 15세에서 29세보다는 높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위를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예전하고는 60세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그래서 고령화 인구 사회로 넘어가는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정년 연장 논의에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대구시가 최초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청과 산하사업소 공무직 834명 중에서요. 이미 65세로 정년 연장된 이 청소원 등을 제외하고 412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는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공무직 노동자부터 시작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무직 노동자들은요.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을 하긴 하지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민간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공공 영역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시작된 정년 연장 논의가 앞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런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정치권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 최근 보도는 63세로 정년 연장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청년 일자리 감소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일자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영계에서도 조금 비용 부담이 상승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요.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바뀐 뒤에 23세에서 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6% 감소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도 60세 정년 의무화로 민간 기업에서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의 임금 체계가 대부분인 상황에서요,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임금 체계 개선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이런 이야기를 경영계에서 꺼내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만큼 법적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금 나왔던 퇴직 후 재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 삭감 그리고 비정규 직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은 분명 필요해 보이는 논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 청년 일자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이 개시되기까지 사이를 흔히 연금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때가 사실은 많은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정년 연장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 우려되는 거 있으면 잘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 양 단체장 사이의 감정 갈등까지로 번져 보이면서 무산됐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 재논의입니다. 네, 그동안 SNS 오간 것 이런 내용들 보면 두 양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거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한 테이블에 앉았네요. 네, 제가 방금 재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1일에 대구시 경상북도 행안부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쟁점 사안에 이견이 있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8월 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했지만 이 정부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정부 중재안은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 그리고 시군구의 기존 사무 유지 그리고 시도청사의 활용, 관할구역 미설정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 시도의회 합동으로 통합의회 소재지를 결정하고요. 시도의회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4개 기관장이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가동하면서요.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권한 이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도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한 뒤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기는 2026년 7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가 있다는 점은 분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처럼 보이는데 네네. 이런 과정 지금도 지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이 과연 무난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내년 6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상황에서 행정 통합은 필요한 논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텃밭인 국민의힘은 무난하겠지만요. 신공항 특별법이나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어느 만큼 공감하고 동의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여론 수렴인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 이견 중 하나였거든요. 대구시장은 의회 결정을 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합의문에는요. 시도가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해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한 후 시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야당은 주민을 배제한 논의다. 그리고 이렇게 간판만 바꾼다고 명칭만 바꾼다고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시장 군수를 핫바지로 보냐 이런 좀 단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어느 데드라인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여론 수렴하는 절차에서 다소간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데드라인 정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절차를 지켜가면서 얘기도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필요는 없겠죠.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가 집중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픔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네. 2022년 당시에 이 상황은 TV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동안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중계되듯이 했었어요.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호텔 인근 골목에서 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신원 파악이 된 사망자가 153명이었는데요.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이후에 숨진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을 했고요.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등을 입건했고요. 이후에 수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네, 입건되고 구속되고 한 사람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왔죠.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부실 대응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기소된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은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응을 지시한 경찰 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상급자인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전 당시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혐의는 같은데 법적인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나왔네요. 네, 법원은요 경찰이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요 예견 가능성을 좀 달리 봤습니다. 법원 설명 자료 그리고 다수의 언론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관할 경찰서장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 정보 보고 등이 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예견했을 수 있었거나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참사 당일 늦은 오후부터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응에 소홀했고 또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에도 1시간이나 늦게 지나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경찰청장은요, 일선서 등의 보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할 경찰서장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112 상황팀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 등도 이 구청 조치가 늦은 것으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구청이 인파를 통제, 차단을 하거나 군중을 분산할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본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유족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59명이 숨진 참사에 많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선 경찰서장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게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검찰도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에 따른 특조위 네. 지난달에 가동이 됐죠? 네, 진통 끝에 위원장 선정 포함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연말쯤에 조사 개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시작이 되면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개인들의 사고란 식으로 좀 폄하를 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충분히 대처를 하고 또 대처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이끌어낸 특별조사위원회가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